이마하게 시작해서 로미오가 아주 뻔뻔하게 정작 줄리엣은 로미오가 바람난 여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살을 안 했는데 로미오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 나랑 같이 동반 자살 안 한 거 용서해 줄게. 줄리엣은 기가 찬 거죠. 로미오는 그럽니다. 대신 나랑 결혼하자. 그러니까 줄리엣이 딱 손을 보여줍니다. 나 약혼했어. 로미오는 세상이 무너집니다. 이제 와서 모든 여자들이 다 정리하고 줄리엣과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줄리엣은 아, 프랑스와랑 약혼을 한 거죠. 그리고 정작 그 프랑스와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줄리엣의 절친한 친구인 메랑. 메는 프랑스와가 확실한 결단을 내지 않고 자기랑도 헤어지지 않고 줄리엣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고요. 그 다음에 유모는 말실수를 해가지고 프랑스와의 아빠랑 결혼하게 되면 또 이제 꼬이잖아요. 줄리엣의 유모인데. 아, 그 스토리가 굉장히 막 꼬여있는 상태에서 셰익스피어가 로미오를 설득해가지고 우리 프랑스와의 결혼식에 밴드로 위장해가지고 축가를 부르는 척 쳐들어가서 결혼식을 망쳐버리자고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음, 줄리엣은 사실 로미오에 대한 미련과 마음을 완전히 다 접은 게 아니었어요. 또 프랑스와랑 음, 결혼을 하면서. 그리고 프랑스의 아버지인 랜스는 유모랑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리엣이랑 프랑스와가 결혼을 하면 안 되고 프랑스와는 매도 사랑하기 때문에 줄리엣과 프랑스와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줄리엣과 프랑스와의 혼인이 한탄대로를 걷고 있지만 모든 인물들이 다 결혼식을 망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웃긴 게 셰익스피어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해피엔딩으로 결혼시키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음, 셰익스피어의 아내 애네스웨이의 생각이 달라진 거죠. 왜 음, 꼭 모든 스토리가 결혼하고 행복하게 끝나야 돼? 그러면서 음.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셰익스피어, 나 너랑 결혼해서 안 행복했어.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더 충격을 먹고 반드시 결혼시켜야겠다고 의지를 갖고 이제 서로 사공이 두 명인 거잖아요. 글을 음, 수놓은 사람이 셰익스피어와 애네스워이. 그러니까 알려줘. 진짜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이를 봅니다. 우리 더 이상 이제 수정하지 말자. 이 인물들이 스스로 행동하는 대로 스토리를 가만 내버려 둬보자. 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식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요. 대신 어, 로미오와 줄리엣이 과연 결혼에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 그게 이 뮤지컬의 결말에 아, 뭐야. 이거 한국에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제가 너무 좋았던 게 끝까지 결국은 셰익스피어가 자기 아내 애네스에게 너무 미안했고 그동안 자기 작품 쓰는데 너무 열중하느라 아내에게 신경을 못 써준 게 미안해서 아내의 소원대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결혼시키지 않아요. 대신 로미오와 음, 줄리엣은 다시 처음처럼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음, 그동안 페미니즘적인 작품이라고 하면 마이 바디 마이 초이스 그게 기본적인 모토지만 정작 그걸 위해서 여자 주인공이 너무 문란하게 나오는 게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앤줄리엣은 그러지 않아서 좋았고 그 다음에 보통 악역으로 나오면서 주인공의 남자를 뺏으면 굉장히 악역의 여자 조연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존재가 넘바이너리로 바뀌면서 좀 덜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볼 음. 때는 충분히 문란한데, 우리 줄리엣? 아니요, 그게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네, 아니 저도 끝까지 그래요. 보니까요. 아니, 지금 주스님 우리가 세대가 달라서 그런지 이 정숙에 대한 정의가 다른 것 아니, 같은데. 줄리엣은 일편단심 로미오가 죽을 때까지 로미오만 사랑했다가 그다음에 로미오가 죽은 줄 알고 프랑스와랑 사랑에 빠졌다가 정작 로미오가 살아난 걸 알고 나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프랑스와랑 다시 마음을 맺었는데 로미오가 살아나고 나니까 얘가 나쁜 놈인 걸 알면서도 흔들려 이거는 거죠. 그러니까 줄리엣은 정숙이에요 여기서는. 알았어요. 그러시든지. 별로 와닿지도 않지만 그러신가 보죠. 그래요? 그래요? 네. 저만 핑계나 와요. 그래서 팝 콘서트적인 매력이 있으면서도 메시지도 너무 좋았고 그냥 주부로만 살았던 에스웨이가 주도적으로 작품을 수정해 나가면서 작품이 음, 원작보다 훨씬 더 요즘 봐도 트렌디하게 바뀌고 그 다음에 불화가 있었던 셰익스피어와 애네스웨이의 가정도 화목해지고 줄리엣도 반드시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남겨줘서 굉장히 좋은데 또 노래도 막 신나는 거예요. 같이 부르는 뭐 Can't Stop the Feeling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애니메이션 OST긴 했는데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 있는 신나는 노래거든요. 그걸 다 같이 부르고 뭐 줄리엣이 난 이제 러 될 거야 그러면서 러도 부르는데 진짜 러도
이게 마땅한 한국 번역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네. 근데 저 궁금하진 않아요. 그 셰익스피어의 부인 네. 앤 해서웨이가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악녀처럼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막 작품 활동하는데 뭐 그렇게 서포트해주지 않고, 그래서 셰익스피어 러브 보면은 그 부인이 굉장히 악처처럼 그러니까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셰익스피어는 바람 피는 거잖아요. 셰익스피어의 네. 러브가. 그러니까요. 그것도 완전 어린애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이게 누구를 관점으로 이거 작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서사 자체가 완전히 반대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이 흥미 있는 것 같아요. 서사가 파격적이고 섞이면서도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막 자극적인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대극적 뮤지컬 같은 보통 뭐 누구 죽이고 불륜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뮤지컬에서 불륜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참 또 들으면서 정말 셰익스피어가 대단하다. 진짜 이렇게까지 정말 잊혀질만 하면 또 만들고 잊혀질만 하면 또 만들더니 지금 우리 지금 이 세대의 이런 뮤지컬로 또 탄생이 돼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기억을 시키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궁금한 게 도대체 토니상에서 몇 개를 노미네이션이 된 거예요? 9개의 노미네이션 됐습니다. 혹시 어떤 분야인지는 아세요? 네, 작품상이랑 극작상이랑 주연 여자배우상, 조연 여자배우상, 의상 디자인상, 조명 디자인상, 음향 디자인상, 그다음에 안무상, 그다음에 편곡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 드라마 데스크에서도 이제 최우수 작품상이랑 극본상에 노미네이트 됐고요. 로렌스 올리비에 어워즈에서는 이제 주연 여자배우상, 그다음에 조연 남자배우상, 그다음에 조연 여자배우상 수상했어요. 노미네이션이 뭐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이제 남자 주인공이 따로 없다 보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배우상도 거의 다 노미네이션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작품이 워낙 이제 여성 서사 작품이고 여성 캐릭터들이 매력적인 데다가 그 유명한 여자 팝스타들의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수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이거 한번 수상 예측해가지고 내기할까요? 근데 또 애매한 게 이게 줄리엣 캐스팅이 흑인을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네. 이번엔 매 역할에는 특별히 영국 공연에서는 안 그랬어요. 영국 공연에서는 그냥 로미오의 얼터네이트가 아시안 혼혈이었는데 이번에 브로드웨이 공연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언급하고 싶었던 게 이제 매 역할이 한국 혼혈분이시고요. 줄리엣의 넘버너리 친구가 한국 혼혈이고, 한국 혼혈이요? 네. 어, 그 다음에 프랑스와의 커버로 황주민 배우님이라고 음, 한국 국적이세요. 원래 브로드웨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브로드웨이 무대에 못 올랐어요. 이분이 아직까지도 거의 그런 조항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왜냐면 배우 조합에 들어야만 무대에 오를 수 있는데 배우 조합에 들기 위해서는 그린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주권이.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브로드웨이 무대에 서셨는데 앤줄리엣 앙상블을 하시다가 이제 프랑스와 커버가 되신 거죠. 한국 국적이신 분들 중에 처음으로 아시안이 아닌 캐릭터에 캐스팅이 되셔가지고 무대 아이돌. 근데 폴리티컬 이슈가 없어가지고 토니상은 굉장히 그런 이슈에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래, 경쟁작 중에 폴리티컬 이슈를 담은 작품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작이 뭐가 있어요? 뜨거운 것이 좋아. 아, Something Like Hot이랑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킴벌리 아킨보라, 그래서 이게 얼굴이 70대처럼 보이는 노환증을 겪고 있는 소녀인데 이 소녀의 이야기인데 정작 주연 배우는 그래서 더 관록인 여성 배우분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어린 소녀 역할을 한다. 그게 옛날에 영화로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원더였나? 네, 원더가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앤줄리처럼 그렇게 파격적인 캐스팅을 한 작품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아마 남자 주연상은 이 셔드가 탈 것 같다고 하는데, 이 알렉스 뉴엘이라고 이분도 넘버너리 배우분이신데 하실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시상식을 해도 잘 못 맞추는데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거는 못 심지어 맞추겠네요. 저는 본 게 앤줄리엣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포기하시죠? 영국 공연을 안 했어서. 앤줄리엣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원래 맨체스터에서 공연을 하고 런던에서 코로나 1년만 공연을 못하고 잘 공연을 하다가 이제 그 자리엔 다우파이어가 올라고요. 대신 토론토에서 먼저 공연을 한 다음에 브로드웨이에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흥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멜버른에서 지금 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네. 느낌이 옵니다.
당선이요? 아니면 한국? 당선이요. 아, 네. 어떤 거요? 저는 느낌이 옵니다. 뭐가 제가 볼 받아요? 때는 여자 주연상. 아, 여자 주연상. 그거는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조연상만 받을 것 같은 게 그 여자 주연상에 그 킴벌리 아킨보 주연 배우가 그 60대 나이에 노환증을 겪고 있는 심수 소녀를 되게 잘했다고. 그래서 또 미국은 신기한 게 시상식마다 다 그렇게 갬블러들이 막 예측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다들 그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앤줄리엣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영국에선 탔는데 아, 이번엔 못할 진짜요? 것 같다. 네, 다 세 분이 그걸 하셨는데 갬블러가 아무도 그걸 안 해줘가지고 아, 속상했어요. 제가 만약 여우주연상 받으면 다음 방송 때 두 분 저한테 커피 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못하면 제가 다음에 커피를 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편곡상을 걸겠습니다. 한국상. 저는 여자 조연상이에요. 왜냐면 저는 조연이긴 한데 애나 서웨이가 사실상 주인공만큼의 임팩트가 있어서. 근데 이랬는데 토니상이 몰아줘가지고 셋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상해요. 셋 다 못하면 셋 다 각자 커피 마시는 걸로. 각자. 네, 각자 커피 마시면서 인증하는 걸로. 네. 난 마시고 좋아요. 있다. 저는 이게 한국 공연을 하면 CJ가 들어올까 쇼노트가 들어올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혼자 막 보면서. 아, 내가 사고 싶은데 이거 올리면 대박 나는데 캐스팅 어떻게 해가지고 올리면 대박 나는데 아, 내가 로또가 안 돼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정작 제3의 회사인 라이브러리 컴퍼니라고 요즘 굉장히 확장세를 많이 하는 뮤지컬 컴퍼니가 있거든요. 원래 위클래식이라고 클래식 회사였다가 이번에 뮤지컬 배우도 들여오시고 뮤지컬도 막 파리빵집이랑 올리시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또 미국 투자를 하셨대요. 돈 진짜 많으신가 봐요. 그분들이 한국 뮤지컬 창작진 분들, 유명하신 분들 다 모아다가 쇼케이스도 하셔가지고 놀랐었는데 앤줄리의 투자까지 하셔가지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국 공연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미국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앤줄리엣의 브로드웨이 버전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영국 버전에는 안 하셨다가 브로드웨이 가는 버전에 투자를 하셨다고요. 우리 글로벌리즘을 지향하는 컴퍼니 보면서도 그런 행복한 일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앤줄리엣은 별점을 그래서 4개 반 드릴게요. 4개 반? 4개 자꾸 반 너무 괜찮네. 후하게 줘가지고 눈치가 보여가지고 점수를 조금 뭐 별 하나 뭐 이런 것도 주고 그래야 재밌는 거 아닙니까? 하나 객관적으로 4개 반 아니에요? 객관적이에요, 되게. 그럼 객관적으로 4개 반. 본인의 냉정하게. 공정성을 스스로 인정해야지 왜 걱정하세요? 저는 이제 구린 거는 아예 리뷰를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소개하는 작품들은 별점이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왜냐면 보고 별로면 리뷰도 하지 않고 그냥 가차없이 기억에서 잊고 달달한 거 먹고 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좋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 27님도 아시겠지만 악평 리뷰라도 있는 게 나으냐 아니면 악평 리뷰는 아예 없는 게 나으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영화는 악평 리뷰라도 나는 좋다. 왜냐하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고 이런 장소 편의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어그로를 끌어도 그것이 일종의 마케팅이 된다. 근데 공연은 안 된다. 공연은 악성 리뷰를 다느니 차라리 리뷰를 없애라.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늙고 지쳐 어느 정도는 이제 열을 내서 못 가겠어요. 이제 그럴 가치도 못 느끼는 것들을 최근에 좀 보고 화도 안 납니다, 이제. 네. 네. 과연 앤줄리엣이 토니상에서 몇 개를 수상할지 궁금하고 브로드웨이 가시는 분들도 요즘 유명한 작품들 웬만하면 다 한국에서 공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앤줄리엣은 아직까지 소식 없으니까 나는 좀 뻔한 거 보기 싫어. 남들이 안 보는 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